Time is barely on our side.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오토모티브의 송우빈입니다. 어느덧 제가 7년차 중고차 딜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23살이라는 나이에 중고차 딜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2019년이 되었고 저는 29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나름대로 6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대충 돌아가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는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녹화한 영상은 저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고차 딜러의 장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장점 첫 번째, 조직 생활에서 겪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없다.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그리고 군대에서의 조직 생활 빼고는 딱히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각자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얽힐 일이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 정말 생각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마다 각자 개인 일을 하는 거예요. 개인 중고차 딜러 매매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 얽힐 일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실적 가지고 뭐라 할 일도 없고 동료나 직장 후배와 경쟁하거나 뭔가 비교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29살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면 이제야 사원, 주임 많이 해봐야 뭐 대리 이 정도겠죠. 한참 엄청 갈굼 당하면서 배워야 될 시기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매매상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 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직장 상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뭐라 할 일이 없어요. 뭐 회식에서 술 강요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굉장히 프리하게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요즘 소위 꼰대라고 하죠. 좀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구시대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장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고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딜러는 업무상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이 부분은 엄청난 메리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차 딜러의 장점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돈, 머니. 네, 이 직업은 정말 정직해요. 자기가 한 만큼 그대로 벌어갑니다. 자기 노력의 대가가 그대로 이거랑 직결되는 직업이에요. 저는 금전적인 보수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도서관에 가보면 밤낮으로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PC방에서 게임하듯이 그게 재밌어서 그러고 있을까요?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보수와 연금, 말 그대로 이걸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이거를 많이 챙겨준다. 이런 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런데 중고차 딜러 또한 열심히만 한다면 이거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의사, 변호사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이 버실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요. 저 또한 아직 20대지만 제 또래 다른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보다 꽤 많이 버는 편이에요. 그렇게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수는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다. 수입은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직업은 당신이 학창시절에 공부로 꼴등을 했든 뭐 전과자였든 이런 거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정말 중고차 딜러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중고차 딜러의 장점 세 번째, 안전한 창업이다. 요즘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0, 50대에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40, 50대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자녀 교육비나 이런 걸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 정말 잔인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40, 50대에 나오셔서 이제 창업을 한다고 퇴직금이든 뭐든 모아서 그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창업을 할 시에 70% 정도가 3년 내에 망하고 99%가 5년 내에 망한대요. 어떤 통계 자료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업 하나 잘못하면, 그래서 망하게 되면 가맹비, 인테리어비, 주방의 각종 집기류 이런 것들 거의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중고로 내놔봐요. 얼마나 손에 건지겠어요. 중고차 딜러 또한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고차 딜러는 이렇게 뭔가 창업을 해서 실패를 했을 때 뭔가 크게 잃을 게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차리려고 준비해둔 1억을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아반떼나 소나타 1000만원짜리 10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한 대당 50만원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계산을 하고 그게 10대면 500만원이에요. 제가 6년간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겪어봤지만 웬만한 차량들이 정상적인 시세에 올려놓으면 한두 달 내에 들어오고 팔려요. 그러니까 한두 달 내로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된다 이거죠. 물론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한 10대 정도 매입을 하면 한두 대 정도는 꼭 원전 처리를 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손해율이면 그 어떤 투자보다 안전한 겁니다. 자동차를 매입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주식이 상장 폐지하듯이 영원히 돼 있다.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럴 일 절대 없어요. 혹은 주식이 하한가 치듯이 그런 식으로 자동차 시세가 폭락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태, 그리고 BMW 화재 사건, 작년에 있었죠? GM 철수설, 이런 일들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굵직한 일들이 있어도 중고차 시세가 엄청나게 폭락할 일은 없어요. 시세가 다른 때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주식에서 하한가 치듯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고차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안전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식당이랑 다르게 주방 아주머니, 서빙 알바, 뭐 배달 알바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건비가 딱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혼자 열심히 뛰시면 돼요. 결국 안타깝게도 이쪽 바닥에서 실패를 하시더라도 처음에 투자하신 돈 그 정도는 건져서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투자하신 돈이 없다. 그럼 뭐 잃은 것도 없으십니다. 중고차 딜러 굉장히 안전한 창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단점 첫 번째, 바로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저는 내일 당장 안타깝게도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꽤 오래도록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수입이 그냥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은 나라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뭐 보장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도 안 나오고 뭐 퇴직금 이런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보장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막 거래가 없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다. 거래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아 죽겠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유튜브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직업은 자신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면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올 거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 하나가 1인 기업체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일거리를 던져주지 않아요.
누가 일거리를 던져주면서 이걸 언제까지 해와라, 그럼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그냥 개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을 찾아서 떠나야만 해요. 맨 땅에 헤딩해서 머리 터지고 그 부분 꿰매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이 직업은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굶어라. 냉정하지만 중고차 딜러의 현실입니다. 제가 꼽은 중고차 딜러의 단점 첫 번째,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네, 중고차 딜러의 단점, 그럼 두 번째, 직업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하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처음에 만나면 제 직업에 대해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중고차 딜러지만 저를 중고차 딜러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업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도 심해요.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간혹 인터넷 뉴스에서 보면 중고차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댓글에 어우, 중고차 딜러 양아치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 저 새끼들은 가족들도 속여먹는다며, 중고차 딜러로서 마음 아픈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또한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뭐 잘못한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양아치, 사기꾼, 이 정도 말 들을 정도로 쓰레기짓 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 직업만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양아치, 쓰레기, 사기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쉽사리 제 직업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만나보지 못했거나 거래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아, 저 사기꾼 새끼 또 사기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직업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저희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중고차 딜러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이라도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고차 딜러의 단점 세 번째, 차량의 하자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네, 중고차 딜러 일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 하자와 관련된 문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주 시달려야 돼요. 가끔 TV에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새 차를 사자마자 하자가 있기도 해요. 새 차 샀는데 하자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막 이런 내용이 TV에 자주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신차도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중고차는 오죽하겠어요. 신차보다 비율상으로 훨씬 하자율이 높겠죠, 중고차가. 말 그대로 누군가 쓰던 기계이기 때문에. 신차를 샀는데 차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의 제조사를 욕해요. 뭐 이딴 차를 만들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차를 사자마자 하자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고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 어떻게 이런 차를 파냐고 중고차 딜러를 욕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는 차량의 하자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운명이니 생각하고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하자를 전부 예측해서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계라는 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간 정비에 몸담으신 분들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기상청에서 예측을 못 하는데 이런 기계가 내일 당장 고장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길수록 그런 하자의 확률은 높아지겠죠. 저는 그래도 하자가 발생하면 제가 얼마를 손해보든 수리를 해드리거나 수리비를 지원해 드리거나 정말 답이 안 나온다 하면 환불을 해드리기도 해요. 물론 고객님들도 중고차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예측하고 구매를 해가세요. 말 그대로 딜러의 하자 처리 태도에 따라서 이제 그 딜러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고객님들과 트러블을 최소화하면서 좋게 좋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합니다. 정말 손해도 많이 봐요, 저는. 아무튼 고객과 웃으면서 정말 좋게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고객이 차량의 하자로 인해 나를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이럴 수가 있다. 나는 정말 진심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게 제가 뽑은 중고차 딜러의 단점 세 번째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6년여간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어떤 직업마다 장점과 단점은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런데 영상이 길어지면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그냥 흘려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직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정성껏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허접한 영상이지만 정말 열심히 만드는 영상이에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NG도 지금 수십 번 내고 영상 편집도 얼마나 잘랐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